우리가 화, 분노 다루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4주간의 길을 달려왔는데 달려오면서 화에 대한 좀 이론적인 것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그 이론적인 것보다 조금 실천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시작하면 또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다뤄왔던 그 내용 자체가 화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화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이나 왜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 화풀이 유형에 대한 설명도 좀 했고 내가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에 또는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발끈하게 되는지 내 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촉발피인이라 그러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를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화 다루는 방법과 건설적 표현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건설적 표현하기는 오늘 다룰 시간이 아무래도 없을 것 같고 또 이 표현은 우리가 그 대화와 소통에서 또 좀 다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은 간편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한두 마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 보면은 그렇죠. 화를 다룰 때 어떤 연습이 필요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여기 저글링이라 그러죠. 저글링 이 공을 이렇게 두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돌리는 건데 공중에 돌리는 건데 이 돌리는 것이 저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공을 잡고 한번 해봤는데 한두 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해야 가능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은 이제 가능하고 다른 모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숟가락질이나 걷는 거나 대화하는 말하는 거나 그다음에 글 쓰는 거나 배우고 연습하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화를 다루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하고 꾸준히 훈련을 하고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여정에서 틈나는 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연습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오늘 주제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 내가 화에 끌려가기 전에 화가 나를 컨트롤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를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가 화를 다루는 목적입니다. 내가 화를 먼저 다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화가 나를 다루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화에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겠죠. 그죠?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쏟아질까봐 전전긍긍해야 되고 늘 긴장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오른쪽 그림처럼 열받을 가능성이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도 잘 다뤄내고 실제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그것도 잘 다뤄낼 수 있을 때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연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화의 주인이 되는 화를 컨트롤하는 그런 거겠죠. 그 과정이나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배경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나한테 오는 자극도 화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똑같은 자극에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게 될 때는 내 뒤에 또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이 화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대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적인 내가 화가 이렇게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쏘시개가 화의 불쏘시개 내 안에 있다면 그런 것을 좀 더 따독거려서 잘 정리해 두자는 것이 배경 요인들을 순화하고자 하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화가 날 상황이 있어도 안 나거나 나도 좀 덜 나거나 이제 이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평소에 힘을 축적해 두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사람은 힘이 있어야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육체적인 힘도 이제 막 그 중에 하나인데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때요? 뭐 누군가가 일을 시키거나 좀 더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면 그냥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그 하기 싫어지는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죠. 이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힘이 내 안에 좀 모여 있으면은 화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어가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어떤 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우선 거기 첫 번째 보면 육체적인 힘을 위해서 우리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면은요 신체적으로 좀 더 균형이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화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체적인 균형은 이렇게 좀 더 약해집니다. 근데 약해지지만은 신체적인 힘이 적으면은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마음의 힘이 강하면은 신체적인 약함을 충분히 또 커버를 해요. 그래서 우선 신체적으로 영양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면. 여러분 잠을 설치고 나면 어떠세요? 쉽게 짜증이 나죠, 그죠? 화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취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적절한 수면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7시간 정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깊은 수면을 얼마만큼 취하느냐가 이제 훨씬 더 수면의 질을 잘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깊은 질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높아진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을 자도 질적으로 깊이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뇌의 어떤 균형 잡힌 어떤 기능도 회복하고 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수면 중요해요. 이 수면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딱 제한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나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어가면은 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비상 상황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사용해야 될 힘들을 조금씩 남겨놓는 것이 현명한 생활 방식일 겁니다. 물론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런 힘들을 이 힘들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열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축적해 놓고 나면 우리의 신체가 훨씬 더 이제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정과 소속입니다. 이제 마음에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원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을 우리는 이제 인정과 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과 소속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전심과 애정의 대상이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누군가에게 이런 관심이나 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죠, 그죠? 사랑이 오고 가는 대상이 있고 이게 서로 소통이 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인정과 소속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축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참 여러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서 우라가 치솟는 사회다. 스트레스 사회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는 경쟁이 있고 그냥 살아나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복지라 그럴까요? 이런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생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근데 참 약간 옆길로 가는데 보편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생존이나 경쟁이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반대하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반대를 해요. 그게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옆으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노후가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나 생활에 대한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보편복지인데, 이게 없는 나라에서는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평소에 내가 틈나는 대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들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관리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거를, 그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은 다른 데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걸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좋은 관계나 그냥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인정의 말을 한번 탁 던져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번 탁 던져주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자만하고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에너지가 쌓여가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작은 조각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다고 많은 사람을 안다고 넓게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질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단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 마음을 정말 100%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은요, 상담소라도 찾아가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내 안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은 나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는데 계속 쏟아내는 에너지만 있다면 결국은 고갈되면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내 삶 전체의 질을, 내 마음의 그 질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모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성취하고 내가 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런 이제 자기 관리죠. 그죠? 뭔가 성취하려면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인정과 소속은 EQ가 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은 성취와 힘에서는 IQ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어떤 전문성을 자기가 하나 영역을 하고 사회에서도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에너지가 자기 안에 쌓이느냐 하면은요, 존재감이라는 에너지가 자기 안에 축적이 되어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문가나 어떤 곳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내 관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 그런 관점으로 나를 봐주고 또 내 자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만족감, 존재감이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에너지는 자유로움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뭐든 내 마음대로 한다, 누구로부터 간섭하지 않는다, 이 자유도 사실은 자유지만은 그런 거를 우리는 조금은 수준 낮은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래서 뭐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하죠. 뭐부터 내가 간섭받지 않겠다. 이 자유는 조금은 이제 1차적인 자유겠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유롭고 싶으면은요, 자기 안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뭔가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러면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자유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유. 자자가 무슨 자자죠? 스스로 자자입니다. 유자는 이유예요. 이유. 그럴 만한 이유. 내 스스로 그럴 만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왜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취하는지 자기 안에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당당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은 너 왜 그러는데?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벌써 자기 안에서의 선택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존되어 있어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주체적인 삶을 산다기보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외부의 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통제 안에서 자기가 뭘 선택할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을 해요. 주체적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사람은 통제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다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기 참 쉬워요. 여유가 없고 쫓기고 늘 안에서 뭔가 움츠려 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탁 찌르면은요, 금방 발끈하거나 반응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허허 웃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이유를 찾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의 어떤 목표나 방향을 찾고 자기 안에서 그걸 찾아나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나가는 거. 그게 이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통찰이냐 하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 알고 있으면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는지 그냥 딱 보면 보여요. 이게 이제 통찰. 그러면은 화낼 일도 화가 덜 나거나 안 나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요, 공평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은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고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초월적 가치나 초월적 의미, 초월적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외로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는 좀 더 큰 가치나 좀 더 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라고 설명도 하지만은 이 보편적인 가치보다 더 큰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법칙이라 그럴까요? 삶의 원리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 세상 우리 삶 안에는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다가 우리는 또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유나 통찰력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영성이라 그럽니다. 자, 신체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존재감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커버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해도 어때요? 내 스스로의 존재감이 있으면은 불편한 장애든 뭔가 내 한계들을 갖다 그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걸 별 문제 삼지 않고 편안하게 그거를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내 존재감이 좀 없으면은요, 영성이 있으면은 이런 걸 또 다 커버를 해요. 영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함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결점이나 약점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허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웃을 수 있고, 그러면 동시에 타인의 그것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거기에 매여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통찰력이나 자기 어떤 내적 자유에서 비롯될 수 있거나 영성이 또는 자유를 통찰력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힘, 신체, 육체적인 힘, 건강함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존재감은 내가 관계에서나 정말 이거는 사랑의 삶을 우리 안에서 갖고 가면은요, 이 존재감이나 영성이 어쩌면 같이 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요, 화 잘 안 내죠, 그죠? 화내도 금방 또 넘어가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설명들을 드리고 싶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내 신체적인 건강, 힘, 그 다음에 존재적인 힘, 그 다음에 영성적인 힘을 좀 갖고 놓자. 그러면은 화 다루기가 한결 쉬워질 거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신체적인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건지 아실 거고요. 존재적인 어떤 힘을,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계나 인정이나 소속이나 사랑의 힘을 키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걸 해가야 되겠다. 그리고 영성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 안에 구체적인 어떤 이유나 어떤 기준들을 내 안에서 자꾸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나 인생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높은 가치, 나의 이익이나 나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 더 넓게는 인간의 이익, 더 넓게 넘어가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나 지구 환경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어떤 유익함이 뭔지 이게 더 보편적인 가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이런 걸 갖고 가다 보면은 내 안에서 그런 힘이 점점 축적이 되고 이런 힘들이 우리 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배경적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숨도 안 쉬고 얘기했더니만은요 제가 목이 말라요. 좀 쉬었다 갈까요? 예. 한 8분만 쉽시다. 오늘도 갈 길이 뭐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34분이거든요. 10시 34분이니까 여기서 8을 더하면은 42분인가요? 네, 42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셨다 오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톡에 설문지가 아마 올려져 있을 텐데 설문지를 이렇게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 안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제는 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은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또 저희들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역 아니라면은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